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아니고 왜 이럴까요? 이 알 권리의 범위, 이 알 권리라는 법률의 범위라는 게, 예? 범위라는 게, 소위 과거에, 우리가, violation, 뭐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철학적인 문제는, 그죠? 그만도. 이렇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게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에 이 소위 위반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까지 포함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따질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이게 결국은 법적인 그런 적법 절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뭔가 내용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죠. 내용에 대한.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케이스 보니까 whether federal statute 연방 법률 자체가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향한 문제는 관할적인 것이 아니다. 관할적인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도 했고, 하여튼 뭐, 과거의 판례들이죠. 판례들인데. 자. Though it is repeatable extent case of this, 여러 가지의 많은, 그죠? 폭넓은 이 사건에 대한 논쟁이 많다, 그죠? 많다 하더라도, 그죠? 여기에 대한 뭐, 이 사건에 대한 인용이라든지, 합리라는 문제라든지, 신뢰고의드라든지, 신뢰고의드가 뭐, 유사한 내용이죠. 내용들. 그래서 스티븐스의 그 의견은, 확실하게 그런 조정적인 특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존재, 소인의 존재는 뭐예요? 한마디로 관할적인 거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가 제시한 것을 이 법원에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결정하냐면 소위 아티클 3라는 케이스 앤 컨트로버시라는 그 문제의 존재에 관한 논쟁을 결정하기 전에 케이스 앤 컨트로버시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계에 있어서 케이스 앤 컨트로버시는 뭘까요? 언제 단계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관할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케이스 앤 컨트로버시가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even there was no solid precedent, 한마디로 스티븐스 대법관의 그 입장에 반영은 강한 과거의 판례죠. 판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결과는 충분히 그것을 비난하기 충분하다. 그거 결과를 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 이러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 소위 알 권리를 관한 소송에 있어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관할의 문제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그런 내용이 된다. 그거 굉장히 추상적이네요. 이런 관할에 대한 어떤 소송에서 관할에 관한 허락이라는 것은 허락은 뭐가 이 법률, 그죠? 연방 법률이죠. 연방 법률에 의한 그 허락이라는 것은 관할권을 요구하는 거죠. 관할권을 어떻게 요구해서, 어떤 주장에 대해서 과거의 바이레이션, 그죠? 순수하게 과거의 그 바이레이션 위반에 대한 소송에 대한 관할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의 잘못, 과거의 침해, 그죠?
과거에 기반 이런 사실에 대한 내용들은 관할권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판시 영역을 하면 라고 하는 경우, 어떤 분쟁이 있는 경우, 자, 어떠한 파티큘러 아이템, 어떠한 특별한 문제의 오미션이 뭐예요? 커미션은 뭐고? 커미션은 뭘까요? 커미션은 이제 행위를 하는 거고, 오미션은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미션은 뭐가 빠뜨리는 거고, 삭제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그죠? 안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하지 않은 거죠. 어떤 사건을 하지 않은 것, 없는 것 자체가, 그러한 수험을 완성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한 논쟁이라 그러면, 여기서 파티큘러 아이템은 아까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결국은 보고서를 완성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보는 거죠. 혹은 what a particular manner of the delivery complied in time with the requirement to submit the form, 그죠? 이런 시간에 맞게 제출하지 않은 딜리버리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건 또 법원이 이제 인정한 경우, 피고에 대해서 그러한 점에서 인정한 경우, 그러한 소송 자체는 한마디로 이 법령에 따라서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하게 관할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기각돼야 된다. 라고 이제 한마디로 그 내용에 대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관할이 없음을 제기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란. 그렇죠. 여기 이제 법률이 쭉 있죠. 연방 법률 자체가 앞에 얘기한 대로 연방 법률에 이제 그런 관할권에 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관할권이 있다 해서 따지어서 실익이 없는 거죠. 따지게 보면 이미 보고가 된 상태로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다 뒤집어가지고 그걸 소를 제기해가지고 실익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단지 있다 그러면 조금 늦게 한 거에는 없는 거죠. 해석은 여기 보게 되면 법적인 논쟁 논란 관할에 관한 문제라 해서 이 법적 문제는 한마디로 이 법원에 의해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뭐만 할지라도 이 소송에서 이미 제기됐지 않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법정은 뭘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재량으로 우리가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고, 의회는 당연하게 그런 좀 이상한 형태의 방법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이 연방법이죠. 연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서 A조항이고 C조항, 11조 46C라는 뜻은 뭘까요? 이 조항은 뭘까요? 어떤 소송이냐? 라고 조항한 소송이죠. 이 A라는 이 법률 자체가 바로 어떠한 요건들, 기본적으로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라는 우리가 소송을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스티븐슨 연방대법관의 생각이 옳다면, 그죠? 모든 소인에 관한 문제가 한마디로 관할에 관한 문제라고 간주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소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건에 대한 케이스와 컨트롤시가 없는 거라 하더라도 이것은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아티클 3의 한계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그 실적인 문제를 관할적인 문제로 바꾸는 노력 외에도, 바꾸려고 하는 노력 외에도 스티븐스 대법관의 이런 오피니언이죠. concurring 오피니언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뭐라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냐면 볼드 포인트네.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보이지만 굵은 글씨로 쓴 글이 있는데, 자, 관할은 어떤 경우에도 먼저 취급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관할은 먼저 여기서 필요 없다. 자, 이런 법규적인 문제가 관할이란 입장에서 만들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고 소위 피고의 소장 자체가 소임을 명시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단순하게 성격화되어 있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뭘까요? 이건 명백하다. We have the power. 우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규적인 문제는 먼저 결정할 권한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것은 특히 이러한 입장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형사법원에서 우리가 포함했던 입장이 하나고, 이것은 바로 즉시 사건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몸에 불구하고 이런 관할에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사유가 있겠죠. 하나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문제가 자체가 쉽게 해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고,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한 소유자가 소위 관할이 부른다면 우리가 승소자하고 같은 경우 인정을 하는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고, 제가 이제 판결문을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이제 골라서 그 중에서 인용이 이렇게 많은 걸 찾아서 했는데, 굉장히 이것이 좀 추상적이야. 그죠? 추상적이고, 개인 법리적인 내용만 가지고 따져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 판결문이 여러분들한테 그게 이제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판결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접근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뒤에 뒀으니까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르는 걸 거부한다. 동의하는 것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사법 행위의, 정해진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원칙,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세포레이션 파워가 뭐, 상권 분리 원칙이죠. 이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결론은 그렇게,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내용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케이스가 오랫동안 이런 내용들을 이미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할 없이, 물론 당연하게, 우리 법원에서는 손을 제기할 수 없는 거죠. 이 관할 자체가 뭘까요? 한마디로 법을, 우리가 천명할 수 있는 현황에 속하고 있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뭘까요? 우리가 법원에 맞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실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고, 사실만, 그리고 그 원인 자체를